안녕하세요. 함께하는 노년 건강 채널의 가족 여러분, 먼저 인사드립니다. 혹시 혼자 집에 있을 때 갑자기 가슴이 꽉 조여오고 숨이 막히는 듯한 두려움을 느껴본 적 있으신가요? 단순한 소화불량이라고 생각하며 넘기기 쉽지만 사실 그 순간은 심장이 보내는 마지막 경고일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그런 위기 상황에서 단 몇 분, 단 몇 초 안에 어떤 행동을 하느냐에 따라 생사가 갈릴 수 있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랜 시간 심장내과 전문의로 수많은 환자들을 지켜본 경험을 바탕으로 누구나 따라할 수 있는 실전 생존 절차를 알려드릴 것입니다. 영상 끝까지 함께 하시면 혼자 있을 때 갑작스럽게 찾아오는 심장의 위협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그리고 그 순간 두려움 대신 실행할 수 있는 확실한 방법을 알게 되실 겁니다. 밤이 깊어 집안이 고요할 때 갑작스러운 흉부의 압박이 파도처럼 밀려오고 왼쪽 어깨와 팔, 턱 끝으로 둔한 통증이 스며들며 식은땀이 등을 타고 흐르고 어지럼과 메스꺼움이 동시에 고개를 들면 심장은 공포를 먹잇감 삼아 더욱 거칠게 뛰기 시작합니다. 휴대전화를 찾는 손가락은 뜻대로 움직이지 않고 초 단위로 쪼개지는 시간은 마치 길게 늘어진 고무줄처럼 느리게 흐르며 그 몇 번의 숨 사이에 생과 사의 경계가 아득히 얇아진다는 사실을 비로소 자각하게 됩니다. 바로 이런 순간에 당신을 지키는 것은 우연한 행운이 아니라 준비된 판단과 즉각적인 행동입니다. 저는 응급의 최전선에서 오랜 세월 심장내과 전문의로 일하며 수많은 현장을 보아왔고, 혼자 있을 때 찾아오는 급성 심근허혈과 심근경색의 그림자가 얼마나 교활하게 일상을 파고드는지, 그리고 얼마나 짧은 찰나가 예후를 갈라놓는지를 몸으로 배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당신이 혼자 있을 때 흉통과 숨가쁨, 식은땀, 이유 없는 극도의 피로감 같은 전조를 느꼈을 때 무엇을 먼저 하고 무엇을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하는지에 관해 임상에서 검증된 생존 전략을 말씀드리려 합니다. 이것은 공포를 부추기기 위한 이야기가 아니라 불확실한 밤을 통과하기 위한 실전 안내서이며 당신의 두려움을 통제 가능한 계획으로 바꾸기 위한 약속입니다. 우리는 증상에 압도되지 않고 상황을 통제하는 마음가짐부터 시작해 도움을 가장 빨리 부르는 방법, 구조대가 도착했을 때 한치의 지연도 만들지 않는 환경 정비, 기다리는 동안 심장의 부담을 덜어주는 호흡과 자세, 그리고 혼자 사는 분들이 평소에 반드시 마련해둘 체크리스트까지 차근차근 짚어갈 것입니다. 이 모든 내용은 일반적 교육을 위한 것이며 개인의 병력이나 약물 알레르기, 동반 질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먼저 분명히 합니다. 의심되는 순간에는 즉시 지역의 응급번호로 연락해야 하며 베트남에 계시다면 115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의 목표는 단순합니다. 갑작스러운 흉통이 당신을 덮칠 때 머릿속이 하얘지는 공포를 대신해 자동으로 실행될 수 있는 7가지의 생존 절차를 머리와 몸에 새겨 넣는 것입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니며 준비된 지식은 가장 어두운 순간에도 길을 밝히는 등불이 됩니다. 지금부터 우리는 공포를 계획으로, 혼란을 순서로, 무력감을 실행으로 바꾸어 당신의 심장을 지키는 첫걸음을 함께 내딛겠습니다. 심근경색이 다가오기 전에 몸은 언제나 작지만 분명한 경고음을 보냅니다. 가슴 한가운데에서 시작해 왼쪽 어깨와 팔, 턱 끝으로 번지는 압박감은 단순한 소화불량이나 근육통과는 결이 다르고 평소에 잘 걸어다니던 계단이 갑자기 숨이 턱 막히게 가파르게 느껴지거나 아무 이유 없이 극심한 피로가 몰려와 몸이 납덩이처럼 무거워지는 경험은 그냥 지나쳐선 안 되는 적신호입니다. 특히 식은땀이 온몸을 덮고 어지럼증과 메스꺼움이 겹쳐오며 가슴속이 불에 댄 듯 답답해질 때는 심장이 보내는 최후의 도움 요청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저는 환자 한 분이 며칠 전부터 단순한 체한 증상이라 여겨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가 갑자기 쓰러져 구급차에 실려온 사례를 기억합니다. 다행히도 옆집 사람이 가슴을 움켜쥐고 비틀거리던 모습을 보고 곧장 도움을 불러 생명을 건질 수 있었지만 조금만 늦었더라면 결과는 돌이킬 수 없었을 것입니다. 중년을 넘어선 나이, 고혈압이나 당뇨, 고지혈증 같은 만성 질환을 가진 분들, 그리고 오래 흡연해온 분들은 이런 경고를 더욱 세심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특히 여성과 노년층에서는 전형적인 흉통 대신
극심한 피로나 호흡곤란, 속쓰림 같은 비전형적 증상이 먼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가볍게 여기면 위험합니다. 몸이 보내는 이 작은 신호들을 일상 속의 소음으로 치부하지 않고 심장이라는 기관의 비명을 즉시 알아차리는 것. 그것이 곧 생과 사를 가르는 첫 번째 열쇠이며 이후의 모든 대응 절차가 제 역할을 하기 위한 출발점이 됩니다. 첫 번째로 해야 할 일은 무조건 멈추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 있든 걷고 있던 발걸음을 멈추고 무거운 짐을 내려놓으며 몸을 안전한 자세로 고정해야 합니다. 단 몇 걸음이라도 더 움직이겠다는 생각은 심장에 불필요한 부담을 더하고 혈액 공급의 균형을 무너뜨려 치명적인 결과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가장 먼저 해야 할 행동은 몸을 지탱할 수 있는 의자나 벽을 찾아 기대어 쓰러짐을 방지하고 가능한 한 힘을 최소화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아스피린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평소에 알레르기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다면 약 한 알을 입에 넣어 곱게 씹어 삼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씹는 과정을 통해 약효가 빠르게 혈류로 흡수되어 혈전을 막는 데 도움이 되고 이 짧은 행위가 구급차가 도착하기 전까지 시간을 버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실제 임상에서도 아스피린을 제때 복용한 환자와 그렇지 않은 환자의 예후는 눈에 띄게 달라지곤 했습니다. 세 번째 단계는 주저하지 않고 구조 요청을 보내는 것입니다. 가족에게 먼저 전화를 걸어 상황을 알리고 싶을지라도 반드시 지역의 응급구조번호로 가장 먼저 연락해야 합니다. 예컨대 베트남에서는 115로 즉시 전화를 걸어야 하며 주소와 상황을 명확하게 전달해야 합니다. 구조대는 명확한 위치 정보를 가장 우선적으로 필요로 하므로 건물 이름, 층수, 문 앞의 특징을 빠짐없이 말하는 것이 시간을 줄입니다. 이후에야 가족이나 지인에게 간단히 상황을 알리면 충분합니다. 이처럼 멈추기, 아스피린, 구조 요청이라는 세 단계는 혼자 있을 때 심장이 보내는 경고를 맞닥뜨렸을 때 반드시 가장 먼저 실행해야 할 기본 생존 전략이며 나머지 조치들은 모두 이 기초 위에서만 효과를 발휘하게 됩니다. 네 번째 단계는 구조대가 도착했을 때 단 한순간도 허비하지 않도록 길을 열어두는 것입니다. 많은 환자들이 심한 흉통과 두려움 속에서도 무의식적으로 현관문을 걸어 잠그거나 창문을 닫아두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구조대가 도착했을 때 잠긴 문을 열기 위해 몇 분을 허비한다면 그 몇 분이 곧 심장의 근육을 되살릴 수 없는 상태로 몰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증상이 시작되자마자 가능한 힘을 모아 현관문을 열어두고 안전을 위해 문을 닫더라도 잠금 장치를 채우지 말아야 합니다. 만약 혼자 사는 분이라면 집 안 눈에 잘 띄는 곳에 비밀번호나 출입 방법을 메모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냉장고 문이나 현관 근처 벽에 큰 글씨로 붙여두면 구조대가 즉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한 환자는 거실 한가운데 테이블 위에 비밀번호 XXXX라고 적은 메모를 남겨두었고 그 덕분에 구조대가 도착하자마자 지체 없이 들어와 응급처치를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반대로 문이 잠겨 있어 소방대가 문을 강제로 열어야 했던 경우에는 그 몇 분간의 지연 때문에 혈전이 더욱 커져 환자가 혼수 상태에 빠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므로 구조대의 접근을 막는 모든 장벽을 미리 제거하고 통로를 확보하는 것은 생존율을 극적으로 높이는 핵심적인 준비이며 혼자 있는 상황에서는 무엇보다 중요한 조치라 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단계는 구조대가 도착하기 전까지 몸의 자세를 어떻게 유지하느냐에 관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본능적으로 바닥에 눕거나 아무렇게나 기대려 하지만 이는 오히려 호흡을 더 어렵게 만들고 심장에 불필요한 압박을 가할 수 있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상반신을 약 45도 정도 세운 상태에서 앉아 있는 것입니다. 의자나 벽에 등을 기대고 무릎 아래에 작은 베개나 접은 담요를 두어 다리를 약간 높이면 혈액이 심장으로 과도하게 몰리지 않고 안정된 순환이 유지됩니다. 이렇게 반쯤 누운 자세는 가슴의 압박을 줄이고 숨쉬기를 조금 더 수월하게 만들어 구조대가 도착하기 전까지 심장에 가해지는 부담을 최소화합니다. 실제로 응급실로 이송된 환자들 가운데 바닥에 똑바로 누운 상태로 발견된 경우에는 산소 포화도가 급격히 떨어져 위급한 상태가 더 빨리 진행된 사례가 많았습니다.
반대로 상체를 세워 호흡을 확보한 경우에는 의식이 끝까지 유지되고 회복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았습니다. 따라서 혼자 있을 때 흉통을 느끼면 곧바로 의자나 벽에 등을 대고 반쯤 누운 자세를 취하며 호흡을 안정시키는 것이 생존을 위한 결정적 열쇠이며 기다리는 동안 힘을 가장 효율적으로 분산시키는 방법입니다. 6번째 단계는 구조대가 올 때까지 불필요한 소모를 줄이고 심장의 박동을 안정시키는 데 집중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두려움에 휩싸여 가족이나 지인에게 장황하게 전화를 걸어 상황을 설명하려 하지만 그렇게 목소리를 높이고 긴 대화를 이어가면 오히려 산소 소모와 심장 부담이 커져 상태가 더 빠르게 악화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연락은 최대한 짧고 간단해야 하며 문자 메시지로 가슴이 아프다, 구조 요청했다, 집 주소는 어디다 정도만 남기고 대화는 최소화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렇게 하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알리면서도 몸의 에너지를 지킬 수 있습니다. 동시에 호흡을 통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공포가 몰려오면 숨이 가빠지고 호흡이 얕아지는데 이때는 의식적으로 들이마시는 시간을 4가지 천천히 세고 내쉬는 시간을 6가지 길게 늘리며 반복하는 호흡법을 사용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폐 속의 산소 교환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고 불안이 줄어들며 심장 박동도 한결 차분해집니다. 실제로 응급실에 도착하기 전까지 이 호흡법을 유지한 환자들은 의식과 혈압이 비교적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짧고 효율적인 연락과 차분한 호흡 조절은 기다리는 동안 무력하게 시간을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생존 가능성을 높이는 적극적인 행위이며 혼자 있는 상황에선 반드시 기억해야 할 생명의 다리입니다. 7번째 단계는 평소에 혼자 사는 사람들이 반드시 준비해 두어야 할 4가지 생활 습관에 관한 것입니다. 첫째로, 집안 출입문을 어떻게 하면 구조대가 지체 없이 열 수 있을지를 미리 대비해야 합니다. 현관 비밀번호나 열쇠 보관 위치를 가족이나 신뢰할 수 있는 이웃과 공유하고 눈에 잘 띄는 곳에 간단히 표시해 두는 것만으로도 긴급 상황에서 수분을 벌 수 있습니다. 둘째로, 휴대전화와 손목시계 같은 기기에는 반드시 SOS 기능을 활성화해 두어야 하며 잠금 화면에 이름, 나이, 주소, 복용 중인 약물, 알레르기 정보 같은 기본 의학 정보를 기재해두면 낯선 구조요원이 도착하더라도 곧바로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셋째로, 집안에는 아스피린과 같은 응급 약물을 눈에 잘 띄는 곳에 비치해야 하고 그 옆에는 가슴 통증 시 아스피린 한 알 씹어 삼킬 것이라는 메모를 크게 붙여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본인뿐 아니라 혹시 방문한 손님이 증상을 겪을 때도 즉시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넷째로는 실제 상황을 가정해 반복적으로 연습하는 것입니다. 예컨대 갑작스레 흉통이 시작되었다고 가정하고 문을 열어두는 동작, 휴대전화를 집어들어 긴급 번호를 누르는 행동, 의자에 앉아 자세를 취하는 과정을 몸에 익혀두면 실제 위기에서 혼란을 줄이고 자동적으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이런 준비는 마치 소방훈련처럼 위기를 앞서 경험하게 하여 두려움을 줄이고 행동을 단순화하며 결국 위급 상황에서 생존 확률을 크게 끌어올리는 힘이 됩니다. 8번째 단계는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을 분명히 인식하고 동시에 가족과 함께 미리 연습해두는 계획을 세우는 것입니다. 첫째로, 어떤 상황에서도 직접 운전대를 잡고 병원으로 향하려 해서는 안 됩니다. 가슴이 조여오고 어지럼이 몰려오는 상태에서 운전을 시도하는 순간 사고 위험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본인뿐 아니라 타인의 생명까지 위협하게 됩니다. 둘째로, 증상이 잠시 가라앉았다고 해서 스스로 괜찮다고 단정하고 외출하거나 활동을 재개하는 것도 매우 위험합니다. 심장 근육은 이미 손상 신호를 보낸 상태이며 잠깐의 호전은 착각일 뿐 다시 더 큰 파도로 덮칠 수 있습니다. 셋째로, 화장실이나 계단처럼 고립된 공간에서 증상이 시작되었을 때 억지로 다른 곳으로 옮기려 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동 과정에서 쓰러질 경우 발견이 늦어지고 구조가 더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명확히 알고 지키는 것이 곧 생명을 지키는 지름길입니다. 동시에 혼자만의 준비로 끝내지 말고
가족과 함께 생존 시나리오를 반복 훈련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예를 들어 가족 중 누가 응급번호로 전화를 걸고 누가 현관문을 열어 구조대를 맞이하며 누가 약을 챙길지를 역할별로 나누어 정기적으로 훈련하면 실제 상황에서 누구도 당황하지 않고 곧바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작은 모의 훈련이 반복될수록 행동은 습관이 되고 습관은 위기의 순간에 본능처럼 발휘됩니다. 결국 이러한 준비와 연습은 개인을 넘어 가족 전체의 안전망을 강화하는 길이며 이 지식을 주변 사람들과 나누는 순간 더 많은 생명이 지켜질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잘못된 행동을 경계하고 올바른 계획을 가족과 공유하는 것이 심장의 경고 앞에서 가장 강력한 방패가 될 것입니다. 오늘 함께한 시간이 여러분의 마음과 건강에 작은 힘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미리 알고 준비하는 지식은 위기의 순간에 생명을 지켜주는 가장 큰 무기가 됩니다. 지금 배우신 내용을 생활 속에서 한 번씩 떠올리고 가족과도 나누어 보시길 권합니다. 함께하는 노년 건강 채널은 언제나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응원하며 앞으로도 실질적이고 유익한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앞으로의 영상도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도 건강과 지혜를 나누는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